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자, TV똥똥이 경쟁에 대한 이야기 4부 이제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즈 제 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3부에서 경쟁을 이제 이렇게 경쟁의 시작, 그러니까 인간 두뇌 경쟁의 시작.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한 천재라고 할게요. 네. 천재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 또는 새로운 제품,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제품, 도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을 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면 자, 이제 볼게요. 회사를 예를 들게요. 뭐 저희 그 과학의 뭐 저희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그 과학자들의 영역 그 복잡한 수학 들어가고 이런 거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그 스마트폰 회사들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스마트폰에 대한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게 뭐죠? 갤럭시. 예, 갤럭시 뭐 11이다. 아이폰도 뭐 11이다. 이게 있었다고 두 개가 이제 동시에 나왔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이폰 11과 12가 갤럭시 11과 아이폰 11이 출시가 됐는데 요게 이제 한 2년 전에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이거를 내놓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서로가 서로의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작권에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뭐 말 그대로 이게 그 경쟁이라고 될 수가 없죠. 예. 경쟁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이거죠. 갤럭시는 갤럭시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그 특이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이한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 특이한 기능들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기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요번에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인가는 접히는 거죠. 예, 접는 것.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를 강조하더라고요. 카메라 기능. 자, 그러면은 카메라 기능, 이 아이폰에 새로 나온 카메라 기능 또는 이 삼성 갤럭시에 나오는 접히는 기능 기존에 있던 걸까요? 아니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었는데 그죠? 거기에다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서 새로운 그 지식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식도 같이 넣고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면 이제 요게 지식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 거니까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문제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해서 변화 없이 발전 없이 그대로 해버리면은 결국에서는 뭐 시장을 내가 점유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저 애플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기들만의 특이성이 있는 것들을 서로 집어넣고 그래가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에 새로운 개념 만드는 거 창조적 사고죠. 여기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만들어서 넣는 것 이것도 창조적 사고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창조적 사고가 이 바탕을 이루질 않으면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를
공부랑 이어가기 전에 제가 앞서 있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볼게요. 앞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경쟁을 경쟁이 힘들고 괴롭고 이래가지고 경쟁을 떠나는, 그러니까 경쟁을 비우는,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예. 비우는 상태로 가버리면 이거는 스스로 홀로 서는 삶을 그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두뇌의 경쟁은 뭐냐면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내가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목을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개발을 하는 이 과정이 어떨까요? 쉽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이게 창조하는 과정이거든요. 창조하는 과정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개발하는 사람들 머리 싸매고서 그 저기 시간 보내고 그 실험하고 테스트하고 막 그럴 거거든요. 자,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들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피라미드 구조가 딱 있는데 여기 밑에 딱 들어가서 어떡하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제가 앞서서 그래서 그 봉사단체 이야기를 했죠. 내가 이것저것 다 비우고 그러고 나서 할 일이 없는데 그래 이제 뭐 다 비우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경쟁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지 그랬는데 봉사단체에서 야, 할 일 없으니까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일 하면은 보람도 느끼고 하잖아. 그래서 그래 보람도 있게 가가지고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은 되겠네. 그래서 이제 가요. 그래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 시키는 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네. 왜? 경쟁에 뛰어들 자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냥 이 수준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도 이 위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더 모으면서 더 많은 모아서 돈도 많이 모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요. 그런데 봉사단체가 여러 개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쟁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쟁이 경쟁이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경쟁은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피라미드 밑에 들어가서 시키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이면은 말 그대로 이 위에서 시킬 게 없어지면 이 직업은 날아가는 거죠. 이 회사가 날아가면 내 삶도 같이 날아가는 거죠. 네,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다, 이 사람들이 못나서다,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교육에서 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한번 보세요. 왜 이제 교육이 그런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인된 것만 가르쳐요. 확실한 그 이론 또는 사실, 이것만 가르쳐요. 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역사에서 뭐 어느 전쟁을 누가 일으켰고 이런 것들은 역사에 기록된 확실한 사실이죠. 예, 이런 것만 가르쳐요. 자, 이 이야기를 뭐에다 적용할 수 있느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마트폰이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의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출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를 뜻할까요? 스마트폰으로서 기능을 한다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이론이에요. 학교는 증명된 것만을 가르쳐요. 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삼성이든 이제 애플이든 이제 열심히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해요. 근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제품으로 출시되지 않고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갔을 때 작동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인되지 않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확인되지 않은 지식을 어느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학교 욕먹어요. 네. 왜 확인되지 않은 걸 가르쳐? 너희들이 뭔데? 확실한 걸 가르쳐도 모자라는데 왜 확인되지 않은 이론도 되지 않은 걸 너희들 생각을 가르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한국의 예를 들까요? 제가 기억나는 게 5.18 얘기가 하도 많이 오니까 5.18 얘기를 쭉 늘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도 떠들더라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이름이 정해졌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광주가 민주화 운동이 예전에는 폭동이다 또는 사태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듣고 자랐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그것이 이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증명이 되고 나니까 그게 뭘로 바뀌었죠?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제 군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나오고 발포도 했고 그래서 시민들을 쏴서 죽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문서화되고 증명이 되니까 민주화 운동이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거는 폭동이었어요. 그런데 폭동이었을 때 사람들은 이건 민주화 운동이다. 광주에 있던 사람들도 그 내용을 변호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외쳤죠. 그거를 증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죠? 수년이 걸렸죠. 네. 증명이 되기 전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폭동이다라고 이게 규정이 지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쳤으면 이 민주화 운동으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선생님들 모가지 댕강 날라가죠. 붙잡혀 가죠. 네. 그것이 과거에 왜 고문하고 이래가면서 했던 그 시스템 속에서 왜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고문받다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고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놈이고 또 이 지도자가 나쁜 놈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도자가 사실상 그렇게 만든 건 사실이에요. 폭동을 폭동으로 규정을 지어 놨어요. 지도자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가르치는 것도 이것에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왜? 폭동이라고 규정이 지어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이것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면 아이고 목 댕강 날아가죠. 예. 북한은 적이다를 가르치고 적이다라고 명시를 해 놓고 그렇게 지도자가 예를 들면은 이 앞서 얘기한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꼭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한 북한은 주적이고 그래서 적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정해 놓으면 그것이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하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그 사회에서는 학교에서든 엉뚱한 거 가르치면 잘리고 문제되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사회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맹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5부에서 요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학교 교육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몇 회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 뵐게요.